벽시계는 새벽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거지 물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순자 73세. 그녀의 하루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습니다. 순자 씨는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뜨거운 물을 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입니다.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설거지를 끝내야 합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깨끗이 해놓아야 하거든요. 거실로 나온 순자 씨. 소파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집의 안방에는 아들 부부가 자고 작은 방에는 손녀가 자고 순자 씨는 거실 소파가 침대입니다. 자기 집인데도 말이죠. 아침 7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왜 이렇게 짜요? 제대로 만드시는 게 하나도 없네. 미안하다, 미란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둔해져서. 쯧쯧. 진짜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팔자지.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다 돈 벌어다 주던데. 아들 진수는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수야, 너도 좀 말을 해봐. 어머니가. 엄마, 됐어. 아침부터 시끄러워. 나 회사 가야 돼. 8살 손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저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너한테만큼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지은아, 숙제는 다 했어? 할머니랑 수다 떨 시간에 공부나 해.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순자 씨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녀가 막 결혼했을 때였죠.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남편 박기철. 여보, 우리 진수 대학까지 꼭 보내자. 내가 죽어라 일할 테니까. 당신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천천히 모아가면 되죠. 난 당신이 고생하는 거 못 봐. 내가 다 할게. 기철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주말에는 일용직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기철 씨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진수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 하지만 이 행복했던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순자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에 어느 비 오는 밤. 여보세요? 박기철 씨 보호자이십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순자 씨는 잠옷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진수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예물 비용. 기철 씨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까지 시작했죠. 중환자실 앞. 의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유감입니다만. 안 돼. 여보. 여보. 기철 씨는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리운전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수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며 예식장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로요. 장례 끝나면 바로 결혼식이에요. 순자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결혼식을. 엄마, 예식장 취소하면 위약금 물어야 돼. 그리고 아빠도 내 결혼식 보고 싶어 하셨잖아. 하지만 됐어. 엄마는 쉬셔. 나 할 일 많아. 3일 후 진수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올리고 기철 씨의 장례를 치른 지 단 3일 만에 치러진 결혼식. 순자 씨는 한복을 입고 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신랑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며? 그래.
그럼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나 봐. 순자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들 결혼식이에요. 저 혼자 보고 있네요. 남편의 죽음도 슬픈데 아들의 차가운 태도는 순자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서 순자 씨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데 결혼 후 한개월 당신 어머니 정말 답답하시네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냥 좀 참아. 우리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참긴 뭘 참아요. 친구 시어머니는 매달 용돈도 주신다던데 우리 엄마는 바다만 가시잖아요. 미란아,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다 내 결혼식에 쓰셨어. 가진 게 없으셔. 그러니까 젊을 때 뭐 하셨냐고요. 친구 시어머니들은 다 돈 모아놓은 거 있던데. 순자 씨는 방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평생 뭐하고 살았는지 알기나 할까. 회상 장면. 순자 씨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청소일을 했죠. 진수야, 학원비 여기 있다. 꼭 좋은 대학 가야 한다. 엄마는 언제 쉬어?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아들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학원비, 자격증 비용. 통장 잔고 12만 7천 원. 결혼 비용으로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두 쓴 순자 씨에게 남은 건 이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순자 씨는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칩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린 진수를 안고 있는 사진, 진수의 대학 졸업식 사진. 잘못한 게 있다면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것뿐인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녁 준비는 안 하시고. 아, 미란아. 미안하다. 지금 할게. 맨날 미안하다만 하시네. 손주도 학교에서 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네, 곧 할게. 미안해.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무관심. 순자 씨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머, 우리 지은이.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지은이가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어머나, 우리 지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다, 지은아.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며느리가 없을 때 순자 씨는 몰래 지은이에게 과자를 줍니다. 지은아, 이거 할머니가 아껴뒀던 건데 너 줄게.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 것인데 제가 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 지은이 주려고 아껴뒀지. 많이 먹어. 지은이가 과자를 베어 물다가 반을 할머니에게 내밉니다.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어머, 우리 지은이. 정말 착하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과자를 나눠 먹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할머니는 지은이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야. 할머니는 소파에서 자잖아요. 할머니한테 제일 큰 방 드릴 거예요. 순자 씨는 손녀를 꼭 안아줍니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지은아, 숙제는 했어?
며느리 미란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아, 엄마. 나 숙제 지금 할게. 지금? 지금까지 뭐 했는데? 또 할머니랑 놀았어? 미란아,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좀 쉬었으면.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애 버릇없게 만드는 거 어머니잖아요. 그게 무슨. 맨날 과자 몰래 주시고 공부는 안 시키고. 요즘 다른 애들은 학원 3개씩 다니는데 우리 지은이만 뒤처지잖아요.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숙제할게. 울지 마. 올 시간에 공부나 해. 어머니, 앞으로 지은이 학교 갔다 오면 방에서 공부시켜주세요. 노는 거 금지예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유일한 위안이었던 손녀마저 멀어지게 만드는 며느리. 순자 씨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순자 씨에게 의외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겁나?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뒤에서 30대 초반의 청년이 다가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들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옆집에 사는 강민준이에요. 드릴게요. 민준은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순자 씨의 집 앞까지 옮겨줍니다. 고맙구나, 청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주던데. 뭘요? 당연한 건데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안 계세요? 우리 아들? 있긴 한데. 바빠서. 민주는 순자 씨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냅니다. 아, 그러시구나. 할머니, 나중에 무거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부르세요. 저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래? 무슨 일 하는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머나 대단하네. 강민준 32세.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최근 독립한 신예 변호사였습니다. 특히 가족법과 사기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였죠. 며칠 후 민주는 순자 씨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어머, 민준 씨. 무슨 일이야? 제가 떡을 좀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 많아서요. 할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나 고맙구나. 들어와, 들어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사세요? 아니, 아들 내외하고 손녀하고 함께 살아. 그럼 왜 맨날 혼자 일하세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잖아. 민주는 순자 씨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습니다. 할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변호사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변호사?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나이는 상관없어요. 할머니도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순자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어서인지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고맙구나, 정말. 설날 전날. 순자 씨는 시장에서 명절 음식 재료를 사고 있습니다. 순자야.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돌아보니 40년 지기 친구 정옥순입니다. 어머, 옥순아. 너 언제 왔어? 나 딸 따라 미국 갔다가 명절이라 잠깐 왔지.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두 친구는 시장 한 구석 카페에 앉습니다. 순자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순자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무관심. 에이고, 우리 순자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옥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손녀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하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아들 키웠는데. 헤어지기 전 옥순이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로또 복권이야. 새해 복이나 좀 들어오라고 내가 10장 샀는데 너도 하나 가져.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안 돼. 에이, 그냥 가져. 새해 선물이야. 혹시 알아? 대박 나면 그때 밥이나 한턱 내. 순자 씨는 옥순의 고집에 못 이겨 로또를 받습니다. 그래, 고마워. 옥순아, 건강해. 너도 건강하고 힘내.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로또를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복권. 내 팔자에 무슨 복권이야? 차가운 가족들 사이에서 민준의 따뜻함은 순자 씨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준 로또.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설날 저녁 8시. 순자 씨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금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어머나. 문득 옥순이가 준 로또가 생각납니다. 그래,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 순자 씨는 서랍에서 로또를 꺼내 TV 화면과 대조합니다. 첫 번째 번호 7번. 있네. 두 번째 번호 14번. 어머, 이것도. 세 번째 번호 21번. 이것도 있어.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28번. 다섯 번째 35번. 여섯 번째 42번. 로또 용지를 떨어뜨립니다. 안 돼. 이럴 리가.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맙소사. 맙소사.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1등. 나한테 1등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순자 씨는 로또 용지를 가슴에 꼭 안습니다. 이제 지은이한테 큰 방도 만들어주고 진수한테도 집도 사주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녀는 상상합니다. 넓은 집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 지은이가 자기 방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 옥순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순자 씨는 휴대폰으로 로또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조심해야지.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아이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야지. 진수와 미란이 일어납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다들 앉아봐. 무슨 좋은 일인데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꺼냅니다. 이게 1등에 당첨됐어. 뭐라고요? 진수와 미란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로또가 1등이요? 정말요? 그래. 10억이래. 순간 진수와 미란의 눈빛이 변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 미란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 대박 났네요. 진수도 갑자기 극진하게 대합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불효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미라는 순자 씨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당첨금은 언제 받으시게요? 은행 가서 확인하고 절차 밟으면 일주일 정도 걸린대. 그럼 빨리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갑자기 변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 순자 씨는 마냥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상상도 못할 사건이 벌어지는데. 며칠 후 은행. 순자 씨는 미란과 함께 은행에 갑니다.
은행 직원이 로또를 확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맞으십니다. 당첨금은 세금 제외하고 약 7억 원 정도 되실 겁니다. 7억.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절차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시고요. 당첨금은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나오는 길 미란이 말합니다. 어머니 7억이나 돼요. 우와. 그러게.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진수 부부는 방에서 속닥입니다. 여보, 10억이야, 10억. 그러니까. 진짜 횡재했어. 근데 저 로또가 엄마 거야? 친구한테 받았다며?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우리가 쓸 돈인데. 맞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써야지. 엄마한테 집도 사드리고 해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 그러게. 근데 집값이 얼마나 하는데. 10억으로 우리 집도 사고 엄마 집도 사면 얼마 안 남아.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엄마 비위 잘 맞춰. 당첨금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진수와 미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로또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카페. 진수와 미라는 부동산 앱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강남의 이 아파트 어때? 20억인데. 20억? 미쳤어? 우리한테 7억밖에 없는데. 대출 받으면 되지. 어차피 엄마 명의로 집 한 채 있으니까 담보대출. 엄마가 동의할까? 당연히 동의하시겠지. 우리 아들 내외한테 집 사주시는 건데. 근데 엄마 집은 어떻게 해?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지. 같이 살면 좁은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드리든가. 근데 말이야. 진수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뭔데? 만약에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설마. 우리 아들인데 안 줄 리가. 그래도 만약에. 그럼.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지. 당첨금이 입금되기 하루 전 밤. 순자 씨는 소파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돈이 들어와. 그녀는 꿈을 꿉니다. 넓은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 꿈. 한편 안방에서는 진수와 미란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정말 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바보야. 7억을 그냥 놔둬.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가 뭐. 저 로또는 원래 친구가 준 거잖아. 엄마 돈도 아니야. 하긴. 그래도. 됐어. 내가 다 계획 세웠으니까 너는 걱정 마. 새벽 2시. 진수는 조심스럽게 순자 씨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있다. 로또 용지를 발견한 진수. 손이 떨립니다. 여보, 찾았어? 응. 여기 있었어. 진수는 로또 용지를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짐 싸. 빨리. 지은이는? 지은이는 두고 가. 뭐? 우리 딸을. 시끄러워. 애 데리고 가면 복잡해. 어차피 엄마가 키우겠지. 미라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새벽 4시. 진수와 미라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미라는 잠깐 지은이 방문 앞에서 멈춥니다. 여보. 지은이한테 작별 인사라도. 미쳤어? 빨리 가. 진수가 미란의 팔을 잡아 끕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로또를 훔쳐 딸까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순자 씨가 눈을 뜨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는데 과연 순자 씨는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침 7시.
할머니, 엄마가 어디 갔어요? 지은이가 순자 씨를 깨웁니다. 응? 뭐라고? 엄마랑 아빠가 안 보여요. 순자 씨는 황급히 일어나 방을 확인합니다. 안방은 텅 비어 있고 옷장도 비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그때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합니다. 엄마, 우리 새로운 인생 살러 갑니다. 지은이는 엄마가 키워주세요. 로또 용지는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순자 씨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집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엽니다. 로또 용지가 사라졌습니다. 아, 순자 씨의 비명이 집안을 울립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가 울며 달려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순자 씨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을 저 아이만 보고 살았는데. 지은이도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습니다. 엄마, 엄마, 나 데려가 줘. 지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지은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오후가 되어서야 순자 씨는 정신을 차립니다. 안 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겁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 나쁜 것들. 순자 씨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갑니다. 저기, 제 아들이 제 로또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할머니 로또 용지가 할머니 명의로 등록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등록은 안 했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 걸 훔쳐간 거잖아요. 할머니 로또는 소지자가 주인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으세요? 저기.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일단 가족 간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민사소송. 그게 뭐예요? 경찰서를 나서는 순자 씨. 완전히 기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순자 씨. 어떡하지? 어떡해. 할머니 배고파요. 지은이의 말에 순자 씨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미안해.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네.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사자.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됩니다. 이게 왜? 할머니, 이 카드 한도 초과됐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깐만요. 순자 씨는 지갑을 뒤져봅니다. 현금 1만 3천 원이 전부입니다. 지은아, 미안해. 오늘은 이것만 사자. 그녀는 가장 저렴한 김밥과 우유만 삽니다.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나눠 먹는 두 사람.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할머니도 모르겠어. 모든 것을 잃은 순자 씨. 경찰도 도와줄 수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를 구원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과연 순자 씨는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현관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퇴근하다가 순자 씨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민준 씨. 민준 씨. 순자 씨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드님이 로또를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래. 지은이까지 버리고. 민준은 순자 씨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할머니, 일단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경찰도 안 된다는데.
저 변호사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의 집. 순자 씨와 지은이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 후 민준은 노트북을 켭니다. 할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그 로또가 할머니 것이라는 증거요. 증거. 저는 사진을 찍어뒀어요. 로또 용지를. 정말요? 보여주세요. 순자 씨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민주는 사진을 확대해서 봅니다. 이거면 돼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네요. 그리고 민주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로또를 선물한 친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옥순이. 하지만 그 친구는 미국에 있어요. 괜찮아요. 화상으로라도 증언할 수 있어요. 민주는 계속 조사합니다. 그리고 은행 기록도 확인해야 해요. 할머니가 은행에 가셨을 때 기록이 있을 거예요. 민주는 밤새 조사를 합니다. 아드님 명의로 비행기 표가 끊어졌네요. 베트남 하노이행. 베트남이요? 네, 아마 그쪽에서 숨어 지낼 생각인 것 같아요. 민주는 국제 변호사 네트워크에 연락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변호사 동료한테 연락했어요. 현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정말 찾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아드님을 법정에 세울 거예요. 순자 씨의 눈에 다시 희망이 보입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정의를 찾을 자격이 있어요. 일주일 후, 민준의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변호사와 수사관이 모여 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와 김미라는 현재 베트남 하노이의 이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호텔 사진이 나타납니다. 로또 당첨금은 이미 이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들은 해당 금액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네, 박순자 씨가 찍어둔 로또 사진, 은행 방문 기록, 친구분의 증언,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민준이 설명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로또 용지를 무단으로 가져간 시점의 아파트 CCTV도 확보했습니다. 새벽 4시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절도로 기소 가능하겠군요. 베트남 당국과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로 진행됩니다. 순자 씨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입니다. 2주 후 베트남 하노이. 고급 호텔. 똑똑똑.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미란이 문을 엽니다. 베트남 폴리스. 뭐라고? 경찰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수와 미라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체포합니다. 횡령, 절도, 아동유기 혐의입니다. 아동유기.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연행됩니다. 베트남까지 쫓아가 잡힌 아들 부부. 하지만 진짜 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리고 순자 씨는 자신의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진수와 미란이 수갑을 찬 채 입국합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실버 사기범들이 돌아왔습니다. 70대 노모의 로또를 훔쳐 달아난 패륜 부부. 플래시가 터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은 말씀은 엄마, 미안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70대 노모의 로또 10억 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아들 부부가 오늘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8살 딸까지 버리고 떠난 이들의 폐륜 행각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TV 뉴스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에 진수와 미란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순자 씨와 민준이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김미란은 피해자 박순자의 로또 당첨 용지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당첨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합니다. 또한 8세 미성년자를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진수 측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로또는 가족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해 있습니다. 민준이 일어섭니다. 로또는 피해자 박순자 씨가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개인 소유물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훔쳐갔습니다. 민준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로또 당첨 직후 촬영한 사진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은행 방문 기록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당첨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로또를 선물한 친구분의 증언입니다. 스크린에 옥순의 화상 증언이 나타납니다. 저는 정옥순입니다. 제가 순자에게 로또를 선물로 준 것이 맞습니다. 그 로또는 순자 것입니다. 순자 씨가 증인석에 섭니다. 피해자분, 피고인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아들 결혼식 비용을 벌려고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두 아들 결혼식에 썼어요. 그 후에는요?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소파에서 자게 하고 매일 일만 시키고. 그런데도 로또가 당첨됐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돈으로 아들에게 집도 사주고 손녀한테도 좋은 것 해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는 흐느껴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가 잠든 사이에 로또를 훔쳐서 손녀까지 버리고 도망갔어요. 재판정이 숙연해집니다. 방청석의 지은이도 울고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최후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순자 씨를 바라봅니다. 엄마, 나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내가 미쳤었어요. 미란도 울며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은이한테도 미안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너희들은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돈을 훔친 것보다 지은이를 버린 게 더 용서가 안 돼.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박진수, 김미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박순자에게 7억 원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아동 유기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양육권을 박순자에게 부여합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 패정. 재판이 끝납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감옥에 가고 순자 씨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순자 씨와 지은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넓고 밝은 거실, 큰 방 2개. 지은아, 이 방이 내 방이야.
와, 할머니 정말 커요. 그래, 마음껏 써. 이제 할머니도 침대에서 자. 할머니, 저 너무 행복해요. 지은이가 순자 씨를 꼭 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우리 지은이랑 함께여서. 순자 씨는 당첨금의 일부로 작은 제과점을 오픈합니다. 순자네 빵집. 간판이 달립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빵 너무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맛있는 빵 많이 만들게요. 순자 씨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운영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민준이 빵집을 찾아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민준 씨, 어서 와요. 커피 드릴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 제가 다 기쁘네요. 민준 씨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준 씨, 이거. 순자 씨는 봉투를 내밉니다.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동안 받지도 않으시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 받으세요. 제대로 일한 대가는 받아야죠. 민주는 순자 씨의 고집에 봉투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고맙죠.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유리 너머로 진수가 앉아 있습니다. 엄마. 진수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그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엄마, 나 나가면 정말 잘할게. 지은이도 제대로 키울게. 아니. 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희한테는 안 맡겨. 하지만 너는 나중에 나가서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지은이는 신경 쓰지 마. 순자 씨는 일어섭니다. 엄마, 안녕히 있어.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녀는 닦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1년 후. 순자네 빵집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크림빵 10개 주세요. 크로와상도 5개요. 손님들로 붐빕니다. 지은아, 빵 좀 더 가져와. 네, 할머니. 지은이는 이제 9살이 되었고, 방과 후에는 할머니 가게를 돕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숙제도 해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저 가게 일 재밌어요. 지은이의 학교. 다음은 우리 반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박지은. 지은이가 상을 받으러 나갑니다. 순자 씨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칩니다. 우리 지은이. 정말 장하다. 시상식 후 선생님이 순자 씨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님, 지은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 돌보겠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의 사랑이 지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네 경로당.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순자 씨 말이 맞아.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르신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민준 변호사님 덕분에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저녁 아파트 옥상 정원. 순자 씨와 지은이가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하늘 정말 예뻐요. 그래, 예쁘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될래요. 민준 삼촌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착하네. 할머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나,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지은이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저도요. 저는 할머니랑 평생 함께 살 거예요. 지은이가 순자 씨를 꼭 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춥니다.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를 꼭 안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 나레이션. 순자 씨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찾았고 더 중요한 것도 찾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오늘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박순자 할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녀딸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와 아들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박순자 할머님에게 응원의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